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꽤 자주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손흥민이 실제 활약보다 프리미어리그 공홈 MVP에 너무 자주 뽑히는 거 아니냐, 이거 대체 왜 이런 거냐,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몰표를 던지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민망하다거나 뭐 창피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 스폰서인 버드와이저의 캐치프레이즈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킹 오브 더 매치, KOT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의 4대0 기분 좋은 승리를 도운 것은 물론이고요. 베일의 골을 도우면서 고대하던 텐텐 10 클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시즌 16호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리그 득점 3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날 경기를 본 사람들, 손흥민이 이번에도 KOTM에 선정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를 꼽는다면 아마 대다수 팬들이 가레스 베일을 뽑았을 테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날 가레스 베일 해트트릭 기록을 했죠. 프리미어리그 복귀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느새 올 시즌 리그 9호 골, 많이 넣었어요.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발표된 킹 오브 더 매치의 주인공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가레스 베일이 아니라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죠.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해리 케인이나 가레스 베일이 1골 1도움만 기록했는데도 경기 최고 선수로 뽑혔다? 야,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물론 축구란 게 공격 포인트로만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날 셰필드전에서 가레스 베일의 활약이 대단했던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의 활약이 뭐 더 나빴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도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AI 평점 역시 손흥민과 베일의 점수를 거의 비슷하게 줬잖아요. 뭐 저 역시도 솔직히 이날 최고 선수상은 베일에게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또 누군가는 손흥민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홈 킹 오브 더 매치에는 또 자기만의 선정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선정 기준, 또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집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손흥민이 왜 이렇게 킹 오브 더 매치에 자주 뽑힐까요?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 자주 선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기사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킹 오브 더 매치 섹션에 정리해둔 올 시즌 킹 오브 더 매치 수상자 리스트입니다. 1위는 총 16번의 선정. 와, 이쯤 되면 거의 2경기마다 한 번이네요. 올 시즌 맨유가 리그에서 19번 승리했으니까 이긴 경기에서는 뭐 거의 킹 오브 더 매치 선정이 된 수준이죠. 압도적인 수상 확률입니다. 누가 보면은 맨유의 부패밖에 없는 줄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 선수이긴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총 10번 선정이 되면서 4명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10번씩 동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번니의 닉 포프 골키퍼, 레스터 시티의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그리고 리버풀의 에이스죠, 모하메드 살라가 10번씩 수상을 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자주 뽑히는 게 맞다, 이게 되겠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그 33경기에 출전을 했으니까요. 이 중에 10번 선정이 된 거니까 3경기에 한 번 정도는 경기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된 거죠. 전체 순위 2위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뭐 자주 뽑히는 게 맞는 거죠. 참고로 손흥민과 케인을 빼면 올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이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한 번 선정이 됐어요. 손흥민 10번, 케인 10번, 요리스 1번, 나머지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검증을 좀 해볼게요. 첫째, 손흥민은 정말 매번 후보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이 리스트를 한번 먼저 보시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 MVP, 킹 오브 더 매치 투표
후보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선수들의 리스트입니다. 1위는 뭐 압도적이죠. 총 30번이나 후보에 이 정도면 거의 전부 아닌가? 네. 총 30번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샘 존스톤, 웨스트 브로미치의 골키퍼죠. 2위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램즈데일 골키퍼, 3위는 이제 풀럼의 아레올라 골키퍼, 4위는 번니의 닉 포프 골키퍼. 그러니까 총 5명이 선정이 되니까 그 중에 골키퍼가 한 명씩은 거의 매 경기 뭐 포함이 되는 후보 지명 횟수로 따졌을 때 상위 랭커는 온통 골키퍼 천지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수비수들이 쭉 있고요. 특히 약팀 골키퍼들이 세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보 지명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총 17번 후보 지명으로 전체로 따지면 이제 횟수로 따지면 굉장히 수익이 낮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21번의 요리스, 18번의 다이어? 아무튼 뭐 그 뒤를 이어서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지명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이제 15번 지명이 되면서 팀 내 5위권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적게 지명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매번 후보에 이름을 올린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죠. 손흥민 선수의 뭐 경기 출전 횟수를 따지면 거의 만 절반 정도 후보에 이름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손흥민은 후보에 올랐다 하면 다 선정이 된다? 이것도 사실이 다르죠. 손흥민 선수가 총 이제 10번 KOTM, 그러니까 킹 오브 더 매치 선정이 됐는데 후보에 오른 것은 17번이니까 확률이 60%니까 높기는 해도 뭐 매번 선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그러기로 따지면 뭐 해리 케인이 압도적이죠. 15번 후보에 올랐는데 그중에 10번이 선정이 된 거니까 선정률이 15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2, 67%네요. 네, 압도적이네. 한마디로 케인에 비하면 자주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번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에 올랐다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선정이 되는 것은 맞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이거 손흥민한테 한국 사람들 몰표 던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홈에서 투표자 IP나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 방식을 보면 이른바 한국 팬들의 킹 오브 더 매치 총공, 그러니까 뭐 이 몰표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 가지로 뭐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불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수준에서는 게시판 같은데 여러분 투표합시다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애국 투표라고 매 라운드 이걸 다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어떤 조직적인 애국 투표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후보 선정, 킹 오브 더 매치 후보 선정과 투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킹 오브 더 매치 후보는 매 경기 양 팀에서 총 5명씩 10명이 모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 기준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BPS, 보너스 포인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판타지 게임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실제 경기, 선수들의 액션에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 표에 따라서 매 경기 상위 팀별로 상위 5명씩을 킹 오브 더 매치 후보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골키퍼나 수비수가 골을 넣으면 12점, 미드필더가 넣으면 뭐 18점, 페널티킥 내주면 3점, 감점. 뭐 아주 항목이 다양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후보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킹 오브 더 매치 후보자 선정 과정에는 무슨 입김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려진 10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또 절묘합니다. 투표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어플과 웹사이트 이 두 곳에서 모두 가능한데 경기 종료 직후에 투표창이 열리고요. 정확히 15분 동안만 딱 15분 동안만 투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이제 픽스처스 경기 일정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 뜨는데요. 여기서 한 선수를 골라가지고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표죠. 여기 요 로그인을 안 해도 되고요. 또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창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복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한 보안이나 어떤 권위가 있는 투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투표를 하면 현재 어떤 선수가 몇 퍼센트 득표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네, 이게 총 15분 동안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걸 집계해가지고 최종 킹 오브 더 매치가 누군지를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34라운드 같은 경우에 토트넘 경기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손흥민 선수가 49.2%를 득표를 해서 46.4%의 베이를 제껴버린 거죠. 시즌 10번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 이게 지난 34라운드 킹 오브 더 매치 수상자 리스트인데요.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판타지 게임 참가자들이 자기가 보유한 선수에게 그 보너스 포인트가 부여되는 걸 원해서 자기가 보유한 선수한테 몰표를 던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요 킹 오브 더 매치 투표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건 그냥
그날 활약도 활약입니다만 인기 투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경기가 대부분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한국 팬들의 참여가 활발하기는 어렵긴 해요, 솔직히.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경기 종료 후에 딱 15분만 열리기 때문에 인기 많은 선수가 많은 표를 받는데 손흥민이 인기가 많으니까 또 한국에서건 영국에서건 간에 어느 나라에서 표가 쏠림 현상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뭐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한국에서 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민망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국 팬은 팬 아닙니까? 한국에서든 영국에서든 뭐 표를 많이 받으면 받는 거죠. 어차피 시스템을 뭐 글로벌하게 인기 투표하라고 열어놨으니까. 또 뭐 킹 오브 더 매치가 뭐 대단한 권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인기 투표대로 정해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번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전 8시 반에 경기하잖아요. 경기 끝나면 공홈에 접속을 해보셔서 앱도 좋고요. 누구한테 표를 던지든 직접 킹 오브 더 매치 투표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증 가셨던 분들 궁금한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볼빠?